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안정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하이닉스 영업, 마케팅, 상품 기획 직무, 인문 계열 직무라고 좀 볼 수 있죠. 물론 뭐 이공계 분들도 뭐 영업과 마케팅 쪽 쓰실 수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분들은 인문계 분들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 쪽을 다루는 분들이 거의 없죠. 유튜브 쪽에서는. 그래서 제가 또 이쪽 분들을 좀 많이 보냈기 때문에, 예, 합격으로, 최종 합격자로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쪽 면접 보시는 분들은, 요 내용 참고하셔서 뭐 잘 준비하셨겠지만 이 내용까지 참고하시면 훨씬 더 합격하시는데 수월하실 테니까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골 면접 질문이 있죠. 왜 반도체 영업을 지원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사실 지금은 워낙에 반도체가 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B2B 영업 쪽을 지원한다. 뭐 해외 영업 쪽을 지원하신다. 는 분들이 반도체 쪽을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이분들이 예전에 좀 대체제로 생각했던 아니면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게 바로 이제 종합 상사입니다. 예, 종합 상사. 근데 이제 요쪽보다는 확실히 이제 반도체가 워낙에 좀 잘 나가고 있어서 조금씩 이제 인문계 분들도 반도체 영업 쪽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 질문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어, 뭐 지금은 또 잘 나가고 있지만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은 특히나 사이클이 또 많이 좌우를 하죠. 그래서 이 직무 지원 동기를 여러분이 좀 만드실 때 많이 고민하시는데 사실 직무 지원 동기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했다.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하시려고 하고 막 억지로 이리저리 끌고 오려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평가자가 궁금해하는 것은 너 어쩌다가 일로 왔어?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죠. 너 그럼 이쪽 어떻게 하다가 이쪽으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너 이거 진짜 할 수 있어? 이거 캔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의 내가 생각했을 때 유관 경험이 이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필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이공계 분들 중에서 엔지니어가 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쓰시는 게 구매와 이쪽 영업 쪽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내가 엔지니어가 아니라 이쪽 영업 마케팅, 요 상품 기획 쪽으로 지원하게 되었는지 역시나 무엇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 나는 뭘 갖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보유한 내 자산을 보여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반도체 영업, 요 마케팅, 상품 기획 직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의 언어로 좀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업이 쓰였다고 단순히 뭐 카트장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거,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B2B 영업은 특히나 영업자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 기반의 B2B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항상 두 가지를 한다고 봅니다. 품질과 바로 납기 관리죠. 품질 관리를 통하고 납기 관리를 통해서 고객사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세일즈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만의 언어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반도체 영업, 마케팅, 상품 기획 쪽은 무슨 일인지 대표적으로는 영업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영업은 일단 우리 반도체를 사가는 고객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 우리의 최적의 메모리 솔루션을 제안하는 기술 기반의 B2B 직무입니다. 물론 지금은 완전 하이닉스가 뭐 의일사 고객사한테 반도체를 납품해줘야 되는 의사이긴 하지만 슈퍼 의이죠. 그래서 뭐 지금은 영업하시기가 워낙에 좀 수월하시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갑의 입장에서 뭐 한다라고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거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고객 입장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담당자다라고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 내리는 부분, 요걸 제일 먼저 좀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좀 잡고 갈게요. 일반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영업은 바로 대상의 불특정 다수 소비자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B2B 쪽에 있어서의 경험을 하신다라기보단 영업 쪽을 많이 지원하시는 분들은 요쪽 B2C 쪽.
그래서 뭐 판매나 서비스, 어떤 성과 냈던 경험을 많이 말씀하실 텐데 그 차이점은 좀 구분해서 내가 가급적이면 뭐 요걸 요렇게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B2B 영업에 좀 맞게 내 경험을 리팩토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도 보통 이제 완성품이나 소비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판매하죠. 그다음에 무기, 그렇다면 무엇으로 팔 것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제일 크죠.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럴 때는 QCD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퀄리티냐, 코스트냐, 딜리버리냐. 근데 이렇게 뭔가 경쟁자도 많고 시장에 많은 경우 또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실 수 있는 쪽은 거의 이제 가격 가지고 경쟁하는 쪽이 좀 많을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우리의 감성에 소구하는 이런 방식의 영업을 많이 하셨을 텐데 실제 하이닉스의 반도체는 이게 아니죠. 대상은 일단 글로벌 IT 기업, 전 세계의 최고의 IT 기업들이 고객사로 있고요. 그 기업들은 뭐 서버,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되겠죠. 뭐 스마트폰, AI 기업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그래서 일단은 뭐 하이닉스 하면은 당연히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판매하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제품,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D램과 낸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D램과 낸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HBM을 더해야 되겠죠. 그럼 HBM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HBM의 하이닉스의 수준, 이게 기술 개발한 수준과 실질적으로 상용화돼서 판매하는 그 수준은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내가 들어가게 되면 판매해야 되는 반도체 제품이 무엇인지, 적어도 우리 회사에서 무슨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지, 고객사는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알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들어가서 판다면 우리 회사의 메리트는 무엇일까? 당연히 압도적 성능이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최적화 대응. 그래서 뭐 QCD의 관점으로 말씀하셔도 좋아요. 이거 퀄리티가 좋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조달. 근데 가격 경쟁력은 뭐 갖고 가고자 하는 업체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가격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걸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면 퀄리티와 딜리버리, 요걸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이 하셨던 경험이 B2B 쪽이다라고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B2C,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셨던 B2C와 B2B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짚고 가셔라. 그냥 물어볼 거거든요. 우리 지원자분이 영업 경험,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는 거는 잘 들었는데, 거기서 하셨던 게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B2B 쪽의 영업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럼 그게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그 질문이 분명히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B2C의 경험을 B2B로 전환하는 그런 사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꼭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객 중심 사고거든요. 칩 이면의 진짜 니즈를 읽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워낙에 슈퍼 을이기 때문에 뭐 니즈 파악을 안 해도 되죠. 고객사들이 줄을 섰으니까. 하지만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왜 뽑겠습니까, 여러분을. 뭐 아무나 갖다 놔도 뭐 다 팔 텐데. 장기적으로 여러분을 뽑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수많은 고객사들의 니즈를 과연 나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성과를 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표면적인 요구는 당연히 새로운 메모리 칩이 필요하다. 하이닉스는 메모리를 만드니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지만 실질적인 구매 요소는 이쪽은 성능이냐 아니면 이쪽은 전력이냐 이쪽은 안정성이냐 이쪽은 원가 경쟁력이냐 등등에 있어서 실제 여러분이 입사 후 포부를 말씀하실 때 뭐 이런 걸 구분해서 마치 공정상에 있어서의 문제를 파악할 때 보통 공정상에서는 4M 쪽에 있어서의 문제거든요. 이게 사람과의 문제냐 아니면 기계적인 문제냐 아니면 원자재의 어떤 문제냐 아니면은 공정상의 문제냐 요걸 가지고 결국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래서 해결하는 게 이쪽 생산 엔지니어 쪽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QCD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퀄리티를 원하는 거냐, 가격을 원하는 거냐, 딜리버리를 원하는 거냐, 그럼 그 중에서도 또한 성능이냐, 전력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것을 좀 분석하시고 그런 것들을 내가 잘 분석해서 무엇인가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 영업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 어떤 성과를 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럼 평가자가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 너는 고객의 어떠한 니즈를 파악했니? 고객이 어떠한 니즈, Q였니, C였니, D였니? Q 중에서 성능이었니, 전력이었니 등 약간 좀 더 세분화시키면 시킬수록 좋다. 그래서 고객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무엇? 그쵸. 여기에서의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만드시는 경험들, 말씀하실 경험들이 다 성과를 낸 경험을 말씀하실 텐데, 그런 성과를 낼 때 과연 어떤 점들을 내가 분석했는지, 그거를 밝혀주자. 그래서 요게 좀 중점이 되어서 여러분의 경험을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B2B 쪽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을 읽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B2B 쪽에 영업을 지원하신다라고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게 RA 인턴입니다. RA가 무엇입니까? 리서치 애널리스트죠. 즉 상황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에 대한 분석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패스트라는 게 있죠. 자, P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거. E는 경제적인 거, S는 사회적인 거, T는 기술적인 거죠. 반도체 하면 기술적인 게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정치적인 이슈가 되게 크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뭘 정합니까? QCD를 정해야 되겠죠.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에 항상 전쟁이 터지면 무엇입니까? 딜리버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고객사한테 약속한 납품 물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회사에도 큰 손실이죠. 그래서 이미 석화업직 쪽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이제 원유 때문에 난리가 나서 불가항력을 선언했잖아요. 불가항력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니네한테 못 갖다 주더라도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전쟁 같은 경우, 질병 같은 경우, 그런 게 터지면 공장이 셧다운 되니까 못 한다. 전쟁 터져서 이미 석화업체는 얘기를 했죠. 근데 아직 반도체 업체는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은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 약속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딜리버리가 되게 중요해서 무엇보다도 지금과 같이 그럼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어떻게 하냐? 유가가 100불에서 150불이 되면 어떻게 하냐?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이제 안 풀리면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홍해까지 막는다 하는데 이것도 막히면 어떻게 하냐 등등 각각의 가설을 세워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겠죠. 마치 이공계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다라는 가설을 세우는 것처럼 영업하시는 분들은 외부 환경에 대한 그런 가설을 세우셔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쉽게 너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보니? 물론 지금은 좋죠. 뭐 2027년도까지는 슈퍼사이클이 온다 하고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도 보고, 부정적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도 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시장 쪽과 한국 시장 쪽의 애널리스트들의 글을 보면서, 이 글을 보면 그 얘기가 맞고, 또 이 글을 보면 그 얘기가 맞죠. 거기에서 나는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을 이렇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고, 부정적인 측면을 이렇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됐건, 부정적인 게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지할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지 그게 나의 생각이니까 두 가지를 둘 다 고민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당장 면접을 보러 가신다면 물론 또 이게 제가 올릴 시점이 조금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액션은 나오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내일 제가 면접을 보러 간다라고 하면은 전쟁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겠죠. 트럼프가 진짜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이란 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럼 이게 우리 반도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냐? 아니면 아까처럼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유가가 얼마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등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력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국가 패권이 달린 문제죠. 그 다음에 자주 국방에 관련된 문제죠.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지원하신 이쪽 산업 쪽에 대한 부분,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제 뽑는다면 HBM이 이제 AI 쪽에 들어가니까 AI가 과연 전망이 어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당연히 뭐 데이터 센터, 서버에 대한 부분도 나오겠죠. 모바일이라고 하는 분야. 근데 지금은 뭐 요런 자체적인 내부적인 요소보다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요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이 뭐가 있냐? 바로 입사 포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입사한다면 어떻게 일할 거냐라는 거에 있어서 단순한 포부를 제시하지 말고 뭐예요? 내가 이쪽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그래서 평가자가 입사 후 포부를 물었지만 여러분이 입사 후 포부를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쪽 시장을 어떻게 잘 읽고 있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시자. 그럼 평가자가 느끼는 건 뭐예요? 아, 이 친구는 시장을 좀 분석할 수 있구나. 그리고 사실상 평가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B2B가 시장을 좀 바라보는 눈이 B2C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부분을 좀 집중하셔도 돼요. 근데 B2B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상황, 요쪽에 있어서. 그래서 뭐 패스트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 SWT, 수압 분석 있죠. 그리고 위에 줄은 내부적인 거고 밑에 줄은 외부적인 거니까 이 기업, 우리 기업이나 우리 산업이 어떠한 기회를 갖고 있고 어떤 위협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지 SWT, 수압 분석도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서 변별력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쪽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협상하는 거죠. 뭐 어찌됐건 요즘에 인문계나 이공계나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협상해서 가치를 판다. 너 만약에 가격 협상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가격을 싸게 해주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마진과 수요와 공급의 전략적 균형.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객별로 수익성 분석을 잘 해서요. 가치 기반 가격 전략으로 수익성과 점유율을 동시에 고려하겠다. 가치 기반의 가격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 쪽이 조금 더 우세하면 가격 경쟁력을 더 높게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시장이 조금 뭔가 좀 밑으로 처지고 있는 그래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에 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성과 점유율 둘 다 잡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서 마진과 마켓쉐어 요거에 관련된 어휘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 믹스 전략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제품 믹스 전략은 당연히 고수익 제품군 비중 확대. 그러니까 하나를 팔더라도 더 많이 남는 걸 파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영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곳을 뚫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것은 장기 계약할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스팟 단기 대응하겠다 등 약간 그냥 무조건 성과를 내겠다가 아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을 펼치겠다. 근데 또 이거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분석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줄 수 있으면 좋고 이런 이야기에 관련된 소재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이야기해 주시면 아주 좋아하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있어서의 통찰력, 뒷단에 있어서의 분석을 통한 수익과 점유율을 둘 다 가져가고자 하는 쌍끌이 전략.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 사업화 기술을 시장에 안착시키는 GTM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요. 신제품을 어떻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어떤 새로운 공장이 지어졌을 때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서 이제 셋업하는 과정처럼 이미 기존에 팔고 있는 고객사 말고 다른 시장은 또 어떻게 개척할 거냐. 그러니까 앞단까지의 일이 사실상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하시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요 일을 신제품 사업화는 이제 좀 근무를 하시면서 분석이란 것, 운영이란 걸 좀 하시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너 개척할래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제일 처음은 분석이 필요하겠죠. 시장을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고객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제품이 맞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양산 확대로 넘어가는데 여기 스테이지 4 요거를 좀 먼저 생각을 해주자. 초기 고객으로 확보하자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병목 구간이 여기서 생길 수 있으니까 제품 포지셔닝 한 다음에 이걸 과연 누구한테 맛배기로 아니면 우리의 최초의 고객으로 누굴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서 초기 고객을 제대로 확보를 해야만 그 다음에 양산 확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해서 나는 커피를 팔 거야. 커피 시장은 어떤가 보고 그럼 커피를 전혀 먹지 않았던 어떤 타겟을 설정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카페인을 싫어하니까 그거에 맞는 제품을 잡았고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플러스 알파에 이제 일반적인 고객들을 데리고 오건 아니면 이 사람들의 어떤 모수를 더 크게 갖고 가건 해서 양산을 확대하는 전략.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제품을 시장에 어떻게 팔래라고 하면 여러분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당연히 큰 거에서부터
고객 설정하고 제품 포지셔닝하고 그다음에 이 고객을 잘 잡아서 양산 확대. 그다음에 또 이와 같은 경험도 여러분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없으신 분들도 뭐 하나의 경험을 내가 잘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경험 구조를 좀 짠다면 훨씬 더 있어 보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내가 감으로 한 게 아니라 철저한 사고, 전략을 펼쳐서 이런 성과를 냈다. 이렇게 끌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냐? 저는 5개 역량을 좀 여러분이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 역량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문장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반도체 영업은 일단 기술 영업이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가 가급적이면 높으면 좋고요. 제가 이제 같이 했던 분들한테 좀, 그러니까 서류 전형부터 저랑 같이 한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준비하라고 할 때 저는 반도체 8대 공정을 좀 들으라고 합니다. 이 교육은 여러분이 쉽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셔도 뭐 나와 있고 아니면 뭐 기술까지 들어가시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이공계 분들도 기초 같은 거 많이 들으시니까 여러분도 저는 가급적인 면접 들어가기 전에 8대 공정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내가 판매할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내가 뭐라도 더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시고 그다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도 반영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신제품, 그다음에 전략. 기존 전략 같은 거 제안해서 2가지였죠. 수익이었죠. 그다음 마켓쉐어였죠. 그래서 이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5가지 요소들을 여러분의 역량화 시켜서 나는 요쪽 반도체 영업, 마케팅, 상품 기획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 여기 5개의 톱니바퀴가 있죠. 뭐 6개이긴 하지만 요건 좀 빼시고 5개가 이제 잘 돌아가면서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도 이 중에 갖고 계신 것들을 잘 활용시키셔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답변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영업은 제가 정말로 가고 싶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같은 취준생이라면 제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분야입니다. 또 멋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진짜 산업의 역군이죠. 여러분이 일을 잘해 주셔야만 엔지니어링 쪽에서 더 잘 많이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애국자, 외교관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하시면서 책임감 있게 일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워낙에 좀 똑똑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어학을 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말씀까지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똑소리 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정말 좀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만의 첫 번째, 제가 늘 말씀드리죠. 면접은 첫 번째 여러분만의 답변을 만드실 때 역량은 요 5가지의 관점에서 역량을 정의 내려주시고, 그다음 나머지 기타 질문들은 뭐 제가 요거 관련의 내용을 그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있는 아니면 제가 블로그까지 작성을 한다면 그 댓글에다가 이거 플러스 기본적으로 준비하면 좋은 질문들을 쭉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추가적으로 보고 준비하시고 그다음 3번째는 무엇보다도 연습이죠. 예, 그리고 이쪽은 또 PT 면접도 보니까 연습도 많이 하셔가지고 답변과 연습 요거를 좀 많이 첫 번째 답변 만드는 걸 좀 튼튼하게 그 다음에 연습하시는 걸 좀 많이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관련된 내용은 뭐 제가 만든 그 책에 또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면접,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1대1도 있고 그룹도 있으니까 저한테 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올라오신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물론 이공계 분들도 대단하신데 이쪽 면접, 영업 쪽 면접을 뚫었다 하시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신 겁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마지막 고비만 남았으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이곳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네,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